우리가 무심코 혈관 건강에 좋다고 먹은 이것 때문에 신장에 날카로운 결석이 생기고 신장 투석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요즘 신장 건강에 이상이 생겨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장은 다른 장기와는 달리 한번 기능을 잃어버리면 회복하기가 어려워 신장 투석을 하시는 분들까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장 건강이 나빠지는 진짜 원인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잘못된 정보로 신장을 오히려 망치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혈관에 좋다고 챙겨 먹은 비트가 과연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진짜 혈관을 뻥 뚫어 신장을 살리는 음식일까요? 아니면 혈관에 날카로운 결석이 생겨 신장을 망치는 음식일까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왜 비트가 신장 건강을 망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신장을 살리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식단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께 전달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릴 수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선잘. 먼저 신장에 결석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논문 한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논문은 영양과 신장 결석 질환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개요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신장 결석 질환의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로 결석의 재발률은 최대 50%로 추산됩니다. 신결석증은 만성 및 말기 신장 질환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이 말뜻은 결석이 만성 신장병을 만들고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단 구성은 요로 결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불충분한 수분 섭취가 요로 결석증의 주요 식이 위험 요인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많은 수분 섭취의 이점은 확인되었지만 수돗물, 미네랄 워터, 과일 주스, 청량 음료, 차 및 커피와 같은 다양한 음료의 효과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불충분한 수분 섭취가 요로 결석증의 강력한 증거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력한이란 말을 논문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거의 사실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식이단백질, 탄수화물, 옥살산, 칼슘 및 염화 나트륨을 포함한 기타 영양 요소도 요로 위험 프로필을 조절하고 신장 결석 형성 위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영양 위험 요인의 평가는 신장 결석 환자의 특정 식이요법에서 필수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적절한 식이 개입은 재발 결석의 효과적인 예방에 기여하고 요로 결석 질환 치료를 위한 침습적 수술 절차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영양소들이 결석 형성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일 주스 및 야채 주스 음료의 옥살산 함량 조사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옥살산 함량은 100ml당 mg 함량입니다. 대왕꿀 60% 주스 198, 비트 100% 주스 60에서 70, 토마토 100% 주스 4.1에서 8.1, 다양한 야채 100% 주스 3.6에서 8.5, 당근 100% 주스 4.6에서 5.8, 두유 62% 두유 4.4. 본 논문에서 다양한 과일 야채 주스의 옥살산 함유량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옥살산이 신장 결석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인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비트의 옥살산 함유량이 얼마입니까? 무려 60에서 70입니다. 보통 비트를 어떻게 드시죠? 갈아서 드시지 않습니까? 자, 다음으로 단백질 연구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 자세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인의 권장 단백질 섭취량은 정상 체중 1kg당 하루 0.8에서 1.0g입니다. 단백질의 높은 식이 섭취는 결석 형성의 요로 위험 요인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높은 단백질 섭취로 인한 산부화는
소변 칼슘을 증가시키고 소변 폐하와 구연산 배설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고칼슘요성 결석 환자 1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단백질 섭취를 체중 1kg당 하루 0.8g으로 제한하면 소변 칼슘과 요산이 감소하고 소변 구연산 배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단백질 섭취와 신장 결석 형성 위험 간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 고찰의 증거는 일관되지 않습니다. 체계적 고찰에 포함된 두 코호트 연구는 식이 단백질 섭취와 결석 형성 간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 본 연구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단백질 섭취와 신장 결석 형성 간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옥살산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중 옥살산은 옥살산 칼슘 결석 형성의 필수적인 위험 요인으로 간주됩니다. 요중 옥살산 농도의 변화는 옥살산 칼슘의 요중 과포화를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134명의 재발성 옥살산 칼슘 결석 환자에 대한 전향적 연구에서 2년 추적 조사 후 재발의 주요 요중 결정 요인으로 옥살산 배설 증가를 확인했습니다. 옥살산은 대사의 최종 산물입니다. 요중 옥살산은 내인성 옥살산 합성과 식이 옥살산 섭취에서 유리합니다. 내인성 옥살산 대사는 주로 간에서 발생하며 아스코르부산 및 하이드록시프롤린과 같은 전구체의 식이 섭취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체내 옥살산은 일부 우리 간에서 합성 생산하고 나머지는 식이옥살산 섭취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식이옥살산 섭취가 소변 옥살산 배설과 결석 형성 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개입 시험에서 조사되었습니다.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변 옥살산 배설에 대한 식이옥살산의 평균 기여도는 24%에서 42% 범위였습니다. 건강한 여성과 남성 2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옥살산이 풍부한 통제된 시기는 옥살산이 정상적인 시기와 비교했을 때 옥살산 배설이 0.354mmol 24시간에서 0.542mmol 24시간으로 0.188mmol 24시간, 즉 50% 증가했으며 이는 총 소변 옥살산 배설의 35%에 해당합니다. 이 연구는 또한 식이옥살산 섭취량이 많을수록 옥살산 칼슘 과포화가 상당히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체내 옥살산 농도는 간에서 합성되는 옥살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식이옥살산, 즉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옥살산이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옥살산 음식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체내 옥살산 농도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옥살산이 풍부한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옥살산 함량은 100g당 mg이며 우리가 자주 즐기는 음식들만 살펴보겠습니다. 시금치 1959, 대황 1235, 고구마 496, 비트 160, 콩 548, 대두 277, 팥 74.6, 녹두 65.2, 키위 23, 메밀 143, 밀기울 457, 밀 통밀가루 70, 참깨 3800, 아몬드 383, 코코아가루 567에서 619, 후추 623.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논문에 나와 있는 옥살산 내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식이옥살산은 주로 식물성 식품에서 유리합니다. 식이옥살산 섭취량 추정치는 옥살산이 풍부한 식품 섭취에 따라 광범위한 범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식이옥살산의 출처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식품의 옥살산 함량에 대한 자세한 지식은 옥살산 칼슘 결석 환자의 식이요법에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 식물성 음식을 주로 먹는 채식이 결코 우리 신장 건강에 좋을 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제 해석이지만 과도한 옥살산 섭취는 곧 과도한 식물성 음식 섭취와 같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왜 신장 건강이 악화되시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늘어나고 있는지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시죠? 네, 맞습니다. 식물 위주의 채식은 결코 우리 건강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논문의 염화나트륨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식이성 염화나트륨 섭취는 소변으로 칼슘 배설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어 결석 형성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높은 염화나트륨 섭취는 세포 외액 부피의 나트륨 유도 확장으로 인한 신세뇨관 칼슘 재흡수를 억제하여 칼슘 배설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중재 연구에 따르면 하루의 나트륨 섭취량을 100mm몰 늘릴 때마다 1일 칼슘 배설량이 약 1mm몰 증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소변으로 칼슘 배설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어 결석 형성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소금을 많이 먹으면 배뇨를 위해 신장에 칼슘이 더 많이 지나가게 되어 옥살산과 만나 결석을 만들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즉, 옥살산 함유량이 높은 채소와 곡식을 짜게 먹으면 결석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즉, 무조건 짜게 먹어서 신장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 그리고 채소를 짜게 먹어서 신장이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편의 논문을 공부하셨습니다. 누가 신장을 망치는 진짜 범인이었습니까? 누가 신장의 결석을 만드는 범인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옥살산이 많이 함유된 식물성 음식 섭취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비트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비트가 과연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인지, 옥살산 때문에 조심해야 할 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자료는 식약처 식품 영양 성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비트 뿌리 생 것입니다. 참고로 함유량은 100g당의 기준치입니다. 첫 번째, 일반 성분입니다. 에너지 26kcal, 탄수화물 5.26g, 당류 2.87g, 단백질 1.56g, 수분 92.1g, 수용성 식이섬유 1.5g, 불용성 식이섬유 2.3g. 두 번째, 주요 무기질입니다. 나트륨 83mg, 구리 43마이크로그램, 마그네슘 18mg, 요오드 37.49 마이크로그램, 인 33mg, 철 0.29mg, 칼륨 393mg, 칼슘 9mg. 세 번째, 주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C 1.76mg, 엽산 48 마이크로그램. 여기까지 살펴보니 그냥 채소입니다. 조사 결과야 조사처에 따라 검출되는 양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특별한 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성분이 우리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일까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논문 한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논문의 제목은 건강에 큰 이점이 있는 기능성 식품인 비트, 항산화, 항암, 신체 기능, 만성, 대사, 체악 활동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결론 부분만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이 리뷰에서 우리는 항산화, 항종양, 혈압 강화, 혈중 지질, 혈당 강화, 운동 성능 개선 및 기타 여러 측면에서 주요 활성 비트 성분의 능력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활성 성분과 그 활동이 임상시험을 통해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관련된 메커니즘 역시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렴하고 독성이 낮은 천연 기능성 식품으로서 그 음용 잠재력을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비트를 이러한 기능성 식품으로 활용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치 않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게 다입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을 통해 모든 성분과 그 활동이 검증이 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점은 독성이 낮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비트는 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독성요? 옥살산입니다. 이 논문 저자들은 비트가 높은 옥살산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낮은 독성으로 해석하였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비트가 혈관을 뚫어버리는 좋은 음식이라고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논문 한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논문은 비트 주스 섭취의 이점과 위험, 체계적 검토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결론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광범위한 연구에서 비트 주스를 섭취하면 건강에 이로운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는데 특히 스포츠 향상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비트 주스에 포함된 질산염 수치가 높아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산화질소, 최대 산소 섭취량, 혈류, 혈소판 음집, 심박수, 심박출량, 혈압 및 성능을 포함한 다양한 매개 변수에 이로운 효과를 미칩니다. 특히 심혈관 관계에 미치는 효과 때문에 비트 주스 섭취는 심혈관 질환에 대한 다양한 치료법에서 보충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산염을 많이 섭취하면 잠재적으로 발암성이 있는 N-니트로소 화합물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높은 수준의 질산염을 섭취하면 다양한 유형의 암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비트 주스 섭취에 가능한 건강 위험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비트 주스 섭취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포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 혈압을 낮추고 스포츠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권장되는 비트 주스의 양이 N-니트로소 화합물의 내인성 형성과 관련된 건강 문제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비트 주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인 인간 연구가 필요합니다. 자, 이번 논문에서는 비트 주스에 풍부하게 함유된 질산염이 혈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심혈관 질환에 대한 다양한 치료법의 보충제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검증하고 있습니다. 즉, 분명히 혈관에 이로운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비트에 풍부한 질산염은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에 이로운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본 논문에서 보신 것처럼 질산염을 많이 섭취하면 발암물질이 형성될 수 있다는 위험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쪽짜리 효과인 것이죠. 물론 이 효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부작용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옥살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함께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트는 신장에 좋은 음식입니까? 나쁜 음식입니까? 비트에 풍부한 질산염은 좋은 성분입니까? 안 좋은 성분입니까? 비트에 풍부한 옥살산은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비트는 결코 신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완벽한 음식이 아닙니다.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는 반쪽짜리 음식입니다. 실제로 비트의 효능을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옥살산 함유량을 줄이기 위해 살짝 데쳐 먹는 것을 추천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부작용은 줄이고 효능은 극대화시켜 먹자입니다. 이게 우리 현대의학계에서 주장하는 채소, 곡식을 주식으로 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자 메시지입니다. 진짜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맞습니까? 옥살산을 줄여서 섭취하면 결석이 안 생깁니까? 신장이 안 망가집니까? 저는 이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부작용을 줄여서 먹자는 물론 당연한 이야기이고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결정이 있습니다. 좋은 선택이 있습니다. 본래 부작용이 없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옥살산 같은 성분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혈관 건강을 지켜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왜 우리 몸에 조금이라도 독소를 집어넣습니까? 그래서 저는 비트를 혈관 건강을 지키는 채소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저는 저의 의견으로 다른 생각으로 무엇이 좋은 선택인지 질문을 드릴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식단으로 신장 건강을 지켜나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혈관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신장 건강 양파편에서 설명드렸듯이 신장을 망치고 혈관을 망치는 진짜 범인은 대사증후군, 즉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입니다. 즉 우리 신체의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을 줄일 수 있는 식단이 진짜 신장을 살리는 식단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기, 생선, 계란을 주식으로 하는 저탄고지 식단입니다. 저탄고지 식단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주식을 곡식과 채소 같은 식물성 식단이 아닌 동물성 식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동물성 식단은 식물 독소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동물성 음식은 100% 안전하냐라고
항생제 쓰고 생선은 수온도 신경 써야 되고 걸리는 게 많지 않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식물성 음식이 더 많습니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식물을 키우기 위해 농약을 안 씁니까? 지금 식물을 재배하는 땅이 건강한 땅입니까? 유전자를 변형해서 맛있게 먹기 위해 변형한 것은 없습니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 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물성 음식을 주식으로 먹는 식단이 훨씬 더 건강한 식단이라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고기 많이 먹어서, 생선 많이 먹어서, 계란 많이 먹어서 생기는 질환이 아닙니다. 엄연히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곡식, 채소, 과일 전부 탄수화물이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식단이 우리 건강을 오히려 망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약간의 효능에 눈이 머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로지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것과 염증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음식 하나하나를 공부해 나가셔서 더 좋은 선택으로 건강을 지켜 나가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신장 건강을 망치는 자세한 원인과 식단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지난 신장 건강 양파편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도움이 되실 만한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특별히 신장 건강을 지켜나가셔야 되는 분들에게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